자, 그러면 오늘 이제 또 본격적으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데 왜 이렇게 조용한 거예요? 봐봐 이런 약간. 그러면 제가 그 중요하다고 하는 챕터에서 제가 밑줄 긋은 내용을 그대로 읽어가면서 저희가 이걸 한번 쭉 깊이 할 겁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책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넘어서 우리가 빼먹을 수 있는 진짜 정보다. 진짜 정보의 밀도가 높다. 이 부분을 우리가 건드리게 될 겁니다. 오케이? 이제 이 책은 몇 페이지에 대한 거냐면 51페이지 이후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보기보다는 그냥 제 얘기 자연스럽게 듣는 게 더 나을까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의 첫 번째 실수는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기가 어려운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습관을 바꾸기 힘든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 뭐냐?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상이 잘못됐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일단 들어보세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상이 잘못되었다. 둘째, 변화의 방식이 잘못되었다. 쉽게 말하면 다 틀렸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 모든 방법론과 그 방법론을 파생시킬 수 있는 내 아이덴티티가 잘못됐다. 이걸 친절하게 말하는 거죠. 왜? 직설적으로 말하면 상처받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그 기분 나쁜 만큼 교만한 거거든요. 일단 이건 패스. 우리의 첫 번째 실수는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상을 잘못 골랐다는 데 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이 마치 양파 껍질처럼 여러 단계, 즉 그림에서 보듯이 3개의 층으로 이루어졌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수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수준. 그래서 여러분 책 보시면 이게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 표면적으로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 그리고 기껏해야 좀 자기개발적인 사람들이 이거를 말한다. 근데 이 자기개발서가 찌르는 게 뭐냐면 이거다 이거지, 이거. 이게 아까 말한 정체성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깊게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 층은 결과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결과. 내가 아침에 일어나야지, 술 안 먹어야지, 뭐 해야지, 이런 결과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뭐예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바뀔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 이런 책을 안 읽었으면 이런 정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이것만 건드는 거예요. 이것만. 결과만 건들다가 내 삶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가 되는 거야. 왜? 진짜를 안 건드리거든. 진짜를. 두 번째, 과정을 변화시키는 거다. 많은 자기개발서가 여기에 그칩니다. 과정을 변화하는 거다. 과정을. 이 과정층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습관과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데 맞춰져 있다. 매일 체육관에서 새로운 운동을 해본다든가, 작업 흐름을 개선하고자 책상에 널린 잡동사니들을 정리한다든가, 명상훈련하든가, 요가라든가, 필라테스라든가, 여러분들이 지금 표면적으로 하고 있는 자기개발이 이 과정, 이 2단계에서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3단계로 가봅시다. 가장 안쪽의 세 번째 층은 정체성이다.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거다. 이게 진짜다. 정체성이 바뀌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음이 바뀌어야 움직인다. 백날 네가 마음도 안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뭐죠? 너가 맞다고 생각하는 믿음, 너가 맞다고 하는 세계관이 안 바뀌는데 네가 어떻게 표면적으로 바뀔 수 있냐. 너가 왜 살을 빼야 되는지 진짜 목적도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3년 동안 살을 뺄 수 있냐. 3년 너가 진짜 좋은 코치 만나가지고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20kg 뺐다 쳐. 근데 그게 요요가 안 왔다 쳐. 근데 네 마음의 믿음은 안 변했는데? 그냥 본질이 안 변하면 반드시 그 다른 부작용이 다른 정신적으로 나오든 다른 표면적으로 나오든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 내 세계관은 안 바뀌었거든. 세계관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습관을 바꾸고 싶어? 습관은 정체성인데, 습관은 뭐? 믿음인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정체성, 3단계가 정체성이다. 2층은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는 데 맞춰져 있다. 참 신기하죠? 믿음. 무슨 뭐 종교적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틀을 이렇게 깨는 겁니다. 스마트하게. 2층은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는 데 맞춰져 있다. 세계관, 자아상, 자신과 타인에 대한 판단 같은 것들 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하루 내내 판단하고 있는 모든 것,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프로세스를 바꿔야 된다. 계속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설, 편견들 대부분이 이 단계와 연관되어 있다. 결과는 우리가 얻어낸 것이며 과정은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다. 중요한 말인데 마이크를 꼭 해야 될까요? 마이크 해야 돼요? 괜찮아요? 네. 마이크 하지 말까요? 괜찮습니다. 아, 진작 말해주지. 결과는 우리가 얻어낸 것이래요. 결과는 우리가 얻어낸 것이고 과정은 우리가 해나가는 거래요. 근데 정체성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변화의 방향에 있다. 방향. 제가 계속 맥락적으로 제가 처음부터 다시 돌아간다고 했죠. 제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습득하든 간에 정체성을 정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방향이 중요해. 속도나 어떤 양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네가 어떤 방향을 보는 거가 너의 정체성과 믿음에 연관되어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 아, 왜 이렇게 똑같은 말 반복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반복하는 말들을 그냥 들으면 여러분 무의식 체계에서 제가 반복해서 하는 말이 남아요. 그러면 1% 습관으로 반복해서 하라는 것과 똑같은 프레임이 적용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들으면 반복되고 나는 그때는 좀 귀찮고 짜증나는데 더 얘기해주지 왜 저 얘기만 계속하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하철 타고 가거나 샤워할 때나 이런 게 문득 떠오른다는 거죠. 그게 왜 조지 레이코프의 프레임의 이론이 이 코끼리는 생각하지만 이 책이 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냐면 이 사람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언어학적으로 지금 밝혀낸 게 뭐냐면 인간의 가치 체계는 네가 의식하는 1% 이 껍질로 네가 좋다 그르다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90% 이상의 무의식 체계에서 설정된 도덕 체계로 네가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말이 90% 이상이지 생각해 보세요. 내 자의식이 있어. 내 자의식이 있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거나 내가 옳다고 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90% 이상 내가 무의식 체계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어떤 영향을 받아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습관,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그런 의미다. 이게 1%의 습관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에 연장선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바꿔 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도 말하잖아요. 어떤 현상을 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체는 뭐냐? 여러분들은 정답을 원한단 말이야. 정답을 원한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정답은 이미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새로운 정답을 알아. 이렇게 하면 습관이 바뀔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습관이 바뀔 수 있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정리되지 않는 어떤 신념 체계가 곧바로 서면은 마음의 믿음, 세계관이 바뀌고 그 세계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습관을 바뀔 수 있는 진짜 힘이 여기에서 내재적으로 파생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작가가 이걸 말하면서 그러면서 좋은 습관은 이렇게 만드시고 안 좋은 습관은 이렇게 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많은 사람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습관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그 말은 뭐냐? 자신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거 뭐냐? 자기의 욕망과 욕구입니다. 근데 첫 번째 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은 지금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거기거든.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욕구, 그게 뭐죠? 네가 되고 싶은 정체성. 근데 너가 생각하는 그 욕구, 너가 좋아하고 너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너 자신이 잘못됐는데 그러면 내 자신의 믿음 체계가 지금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없는 인격 체계, 없는 세계관 체계라면 네가 원하는 걸 원하려고 하는 이 결과론 중심적인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결과론 중심 성과 중심의 습관을 네가 이렇게 해봤자 그거는 건강하지도 않고 유효기간도 짧고 그러니까 너네가 아무리 좋은 강의 세바시든 김창옥이든 누구 찾아가고 뭐하고 해도 100번 들어도 너의 생활이 실제로 안 바뀌는 이유는 너가 원하는 욕구 체계로 네가 그거를 습관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너가 원하는 그 욕구의 동인 자체를 깨끗하게 정리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 욕구 체계가 깨끗하게 변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세계관.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뭐야? 너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게 뭐야?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네가 원하는 사람이 뭐야? 너가 원하는 삶이 뭐야? 너가 맞다고 생각하는 모델이 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가 여기서 말하잖아요. 너가 원하는 인간처럼 사람은 살려고 한다. 이게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가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 롤모델이 있어요. 롤모델? 어떤 롤모델? 각자 롤모델이 있을 수 있죠? 누가 있을까? 롤모델 아무거나 뭐 말해보세요. 산타 할아버지?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닮고 싶어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달라요. 큰바위 얼굴 이야기가 엄청난 본질을 건드리는 얘기예요.
큰 바위 얼굴이. 여기에서 밑줄 긋고 제가 그 책에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칭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세상적으로 풀어놓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미리 믿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다 보면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거 아니고 본질을 건드린다.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결과 중심의 습관을 형성한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좋은 걸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체성 중심의 습관을 세워야 한다. 이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시를 드는 게, 괜찮아요. 저 금연했거든요. 이게 아니고, 괜찮습니다. 저는 비흡연자거든요. 이겁니다. 표면적으로, 저 금연했거든요. 그러니까 담배 안 주셔도 됩니다. 이게 아니고, 괜찮습니다. 저 비흡연자거든요. 이게 정체성 버전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저 야식 안 먹거든요. 피자 저를 치워주시길래요? 이게 아니고, 저 원래 야식 먹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아침형 인간입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제 정체성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튜버 말고. 맨날 얘기하는 게 있잖아. 지저스. 인사이드 텔러 봐. 이거 지저스도 있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죠? 예술가. 내가 뭐가 되고 싶냐? 예술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예술가로 공인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작가협회 들어가야 돼. 작가협회 들어가려면 공식적으로 공연을 한 3개 이상 해야 되거나, 어떤 이렇게 공모해가지고 이게 당선이 되거나, 조선일보나 조중동에서 하는 거기에 당선되면 너가 이제 시인이야. 작가협회 등록 오케이. 그거를 따라가거나, 그러니까 이제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면 누가 예술가냐. 이것도 아직도 대학원 가서 막 싸우고 있단 말이야. 여러 교수님들이. 그러면 예술가가 제도적으로 예술가에 재단할 수 있어? 그렇다고 니나 나나 다 예술가라고 하면 그게 예술가? 이런 게 아직 끝나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되고 싶은 것들을 나는 예술가야. 인스타그램에도 아무도 여러분들 저를 모를 때부터 인스타그램 책임사자. 예술가. 난 예술가예요. 예술가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술가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내가 예술가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술가처럼 생각을 하고 예술가처럼 말하고 책 한 권을 보더라도 예술가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술가는 저 인간의 모형이라고 보거든요. 이건 뭐 나중 얘기고. 그리고 또 제가 되고 싶은 나는 이런 모형이 되고 싶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다니엘 크레이그가 이번에 007 시리즈에서 영화 시사회 할 때 양복은 이렇게 입구나. 쟤는 이렇게 입구나. 왜? 그 다니엘 크레이그가 시상식에서 나오는 그런 모양 하나가 엄청난 코디의 복합체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배우 인터뷰 들어보면 007 버전의 완벽한 캐릭터를 흡수하기 위해서 요즘은 과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9시에 잔다 그래요. 9시에. 얘가 이제 007을 몇 년 했죠? 그 순간 동안 이 배우, 최고의 007 배우를 자기가 연기하기 위해서 인간의 호르몬이 아주 성장 호르몬이나 깨끗한 호르몬이 제일 잘 나오는 시간이 10시부터 2시라고 하는데 자기가 몇 년 동안 이 007을 위해서 9시에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를 보거나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본다. 그거는 철저하게 만들어진 철저한 노력과 철저한 상품과 과학적 어떤 이런 체계들이 복합적으로 융합된 매체를 어떤 컨텐츠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진짜 양복 입고 이런 느낌은 이렇게 되고 싶은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에 무작위로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막 옷을 그렇게 사요? 막 누가 입은 거 왜 그렇게 사? 쟤처럼 되고 싶어. 응? 화보 보니까 이효리 이번 화보 컨셉 이런 거네? 그러면 나도 야 친구야 이거 찍어줘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 이 원본, 옛날에는 원본과 포토샵은 권력이었단 말이에요. 권력.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필터 어플 다 받으면 웬만큼 포토샵이 다 돼. 그건 뭐냐? 몸매 보정 뭐 이런 건 너무 가고. 그러니까 내가 연예인 같은 거예요. 연예인 같은 거. 만든 이미지죠. 만든 이미지. 내가 되고 싶은 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 여러분들이 타겟으로 지정한 사람군이 중요해요. 미디어인가요? 여러분 연예인의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아니면 정치인가요?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명한 정치인처럼 되고 싶나요? 아니면 종교인가요? 여러분들은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되고 싶나요? 여러분들이 되고 싶어하는 그 방향성의 그 군이 뭐예요? 직업군이 뭐예요? 인생관이 뭐예요? 그거부터 바꾸자는 거죠. 그거부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알고 있거나 그냥 뭉뚱거려서 생각하는 그 추상성을 제가 언어적 표현으로 그것들을 재단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정하시라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닮고 싶어하는 인간상처럼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의 문제다. 여러분들이 이효리를 신봉합니까? 아, 저렇게 뭔가 좀 보헤미안 스타일. 또 뭐가 있을까요? 너 남자 요즘에 인기 있는 애들 누가 있죠? 제가 잘 몰라가지고. 뭐가 있죠? 예를 들어 류현진. 요즘에 핫한 류현진. 왜? 아, 나한테만 핫한 거야. 핫해요. 성적도 좋고. 근데 류현진이 굉장히 낙천적이야. 그럼 내가 그 뉴스나 어떤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류현진 다큐멘터리 보면은 얘가 자기가 잘못 던진 거 말고 잘 던진 경기 VCR을 계속 본대요. 그런 거. 그 다큐 보면서 이거 배워야겠다. 그럼 나도 그렇게 사는 거지. 이게 습관의 동인이라는 거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누구는 다큐멘터리 똑같이 봐도 그냥 흘려가는 거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먼지 끼인 필터를 지금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는 겁니다. 뭐로? 자기계발서로. 이게 멋있는 거지. 오케이? 에? 아니, 내가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듣고 있죠? 네. 좋아.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러나 이런 태도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전 흡연자가 아니거든요. 저 담배 끊었는데요? 이게 아니고 전 흡연자가 아닙니다. 저는 야, 너 술 먹을래? 저는 술 끊었는데요? 이 새끼야 마셔. 이게 아니고 야, 너 술 먹을래? 그러면 저 교회 다니는데요? 이런 거지, 이런 거. 예를 들어 부장이 막 이렇게 끌고 가면은 막 부장님 저 이번에 뭐 그러면 그게 말고 부장님 저 비흡연자인데요? 부장님 저 교회 크리스천인데요 저? 이 정체성 자체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좀 뇌과학적인 얘기인데 이건 좀 양자역학적인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육성으로 내뱉는 걸 누가 들어요? 네, 내가 들어요. 달라요 그게. 생각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뱉은 말을 여러분 귀가 듣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하는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내뱉으세요. 그럼 바뀌어요. 진짜입니다. 오케이? 뭐 되고 싶어요 여러분? 두 가지만 제발 말해줄래요? 제발 말해줄래? 나 진짜 미칠 것 같은데? 되고 싶은 거? 잠깐 타임 뭐? 대통령. 박수. 또 좋습니다. 또? 지도사. 지도사. 또 좋습니다. 또? 크리스천 좋습니다. 크리스천 좋습니다. 또? 크리스천 연예계획이요. 그래요? 네. 그게 정체성인가? 그걸 하고 싶은 크리스천 연예기획자. 크리스천 정신을 갖고 있는 연예기획자. 네. 오케이, 좋습니다. 또 요리사가 될 수도 있고 뭐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거를 그냥 하세요. 말해. 나 예술가인데 나 크리스천 기획자 나 크리스천 기획자인데요. 그럼 어디 하세요?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진짜 비밀인데 이거 안 되는데? 여러분 뭐 되고 저 대통령입니다. 그럼 어디 정당 있으면 준비 중입니다. 저 예비 대통령입니다. 요즘에 누구 정치인 예비 대통령 이러던데 벌써 차기 대통령 누구누구 이러던데 그게 프레임 이론에 입각해서도 유효한 그거고 우리 어떤 믿음체계 양자역학적으로나 이런 것도 아주 유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걸 오늘부터 말하십시오. 그러니까 책 읽는 사자란 습관책 얘기하는데 좀 인사이트 얻어가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되고 싶어 하는 걸 지금부터 말해야 돼요. 지금부터. 오케이? 그래서 제가 장명을 잘해요. 극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만든 겁니다. 인사이트 텔러 누가 만들었다고? 아내님이. 인사이트 텔러 책임사자입니다. 인사이트 텔러 책임사자입니다. 인사이트 텔러 책임사자입니다. 큰 바위 얼굴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우익이에요, 좌익이에요? 난 지저시스트인데? 지저시스트가 뭐야? 지저시스트인데? 지저시스트 창시자를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보고 있어요. 뭐야? 이렇게 진지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작전을 생각하면서 전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군을 만드십시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때 어떻게 하면 직장 종말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 거 하는 거 다 똑같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자기개발적인 진리적인 부분이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직업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 직업을 만드세요. 당신이 직업을 만드세요.
당신이 그렇게 개척해 나가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여기 온 분 뭐라고 했죠? 엄청난 실천력을 겸비한 1차 아주 높은 진입장벽을 통과하신 분들이 여기 온 거예요. 나는 일반인, 물론 다른 강연이나 콘서트 가는 것도 실천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올 수 있는 실천력이 겸비된 사람들이에요. 그걸 믿는 거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같은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고 싶어 하는 것들을 계속 말해라. 여러분들이 창조해라. 만들어라. 그러면 주위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저한테도 그런 메일이 많이 와요. 저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뭐 요리사가 되고 싶어서 전문대학교 가고 싶은데 아빠는 4년제 가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장님? 아니, 네가 결정해야지. 그럼 어떻게 말해? 그리고 지금 메일이 이만큼 쌓여 있어서 아예 안 읽고 있어요. 읽었는데 까먹은 것도 있고 아예 답장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건드려. 이건 판도라 상자라서 한번 막 쓰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분들이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찍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만드셔서 얘기하시라. 근데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해서 자기계발적으로 내가 이렇게 도전해야겠다 하지만 그것을 타성에 젖은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끄집어내려요. 이 싸움입니다. 정체성을 만드는 거 1차, 두 번째 이 정체성을 지켜야 돼요. 내가 왜 배를 치냐? 장에도 이 신경세포가 많거든. 뇌과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에도 이 장이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논리가 여기만 있다? 이거 뇌과학자들이 막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맞다고 생각해? 근데 과학적으로 장도 신경세포가 있어. 야, 우리는 그러는 거지. 야, 그걸 지금 알았니? 인간은 영혼으로 느끼는 거야. 인간은 영물인데? 그거 이제 알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미권에서 말하는 게 다 맞다고 하는 게 아닌 게, 여러분들이 그런 건강한 비판의식을 자꾸 꺼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 그래서 그 정체성, 그 자기의 믿음 세계관을 자기가 정해라. 너 대통령 되고 싶어? 너 요리사 되고 싶어? 너 어떤 통역사 되고 싶어? 뭐해? 그걸 말해라.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뻔뻔하게 하는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켜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똑같은 거예요. 제 얘기랑 얘 말이랑 얼마나 이 맥락이 같은지 들어보세요. 우리는 뭔가를 개선하고자 할 때 정체성 변화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행동만 생각한다.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지 않고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음을 깨닫지 못한다. 모든 행동의 기저에는 믿음 체계가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행동의 기저에는 여러분들의 믿음 체계가 있다.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자신이 어떤 모습에 자부심을 가질수록 그와 관련된 습관을 유지하고 싶어진다. 야, 나는 대통령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이거랑 나는 대통령이야. 이건 근본적으로 다르고, 너가 대통령이야. 나는 요리사야. 나 예술가야 하면 예술가처럼 살고 있는 습관을 자기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동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 되고 싶어. 왜 그걸 누가 듣는다고? 귀가 듣는다고. 자기가 듣는다고. 하정우 에세이 보면 그 사람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보통 자기 생활을 하정우랑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 예술가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가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술가들 막 난잡하게 놀거나 이런 걸 생각한대요. 근데 하정우 그 배우는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술가라서 특별할 줄 알았는데 직장인처럼 살잖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 건강한 예술성은 규칙적인 습관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하정우가 욕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 그 욕을 가장 먼저 내가 듣는다는 거죠. 이 말의, 부정적인 말의 의미를, 이 영향력을 내가 가장 먼저 듣는다. 그러니까 뭔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알고. 성공한 사람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미시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 자체를 깎아서 뭐라고 해야 되지? 깎아내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얘가 어떤 말을 하는지 볼까요? 진정한 행동 변화는 정체성 변화에 있다. 진정한 여러분들이 월화수목금토일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싶은 나의 롤 모델이 있어.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 이거는 정체성의 변화에서 답이 있다.
우리는 무언가가 되고 싶어 그와 관련된 습관을 시작한다. 인생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뭐가? 좋은 습관이. 어떤 좋은 습관? 좋은 정체성이라고 자기가 판단해서 저 사람이 하는 거 배워야겠다. 여러분들이 딱 집어야 돼. 책임사자가 아니라도 저 안 해도 돼요. 훌륭하다고 생각,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거를 뽑아 먹는 거야. 책임사자는 9개는 좋은데 이거는 진짜 타협이 안 돼. 이거는 책임사자 별로야. 그럼 그거 버리면 되는 거야. 이건 이제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다 흡수를 하라고. 이거 진짜 비싼 깨달음인데 말씀드릴게요. 비싸요? 감사합니다. 이거 좀 이제 예술적인 표현이에요. 마음이 필터가 깨끗해야 상대방이 말하는 거를 그대로 흡수합니다. 제가 왜 책 서머리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서평을 쓰고 인기 많은 출판사나 자랑 좀 할게요. 이거 똑같은 자랑인데 이것까지만 하고 내가 안 할게. 한국에서 랭킹 1, 2위 수익 몇백억씩 하는 좋은 출판사, 최고 중에 최고인 출판사에서 저를 마케팅팀에서 이제 비공식 면접 제의가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설명하는 거에 사회적인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럴까? 그리고 어떤 작가분이 쓴 책을 내가 써머리 했어요. 제가 쓰는 책도 하고 유튜브도 찍었어. 그분이 놀란 거야. 비밀글로 했죠. 어떻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를 그렇게 잘 찝어내냐. 내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뭐 했고 그러니까 내 생각을 그대로 잘 써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 내가 내 입으로 깨끗하단 말은 하기 싫지만 깨끗하려고 노력하는 그 방향성 자체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듣는다. 그러면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공감 뉴런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왜 아빠가 짜증나죠? 왜 부장이 사이코 같죠? 공감 뉴런이 없어서 그래. 타성에 젖으면 공감 뉴런이 없어집니다. 오케이? 상대방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것도 지능입니다. 지능. 그래서 그 공감 능력. 어디까지 얘기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롤모델로 이렇게 딱 정하면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는 습관을 유지하고 싶대요. 인지과학과 행동과학에서. 이 책에서 그걸 말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대개 각자의 정체성을 반영한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내내 하고 있는 행동은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확히, 적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그 말을 흘려서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결혼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야, 너 그렇게 결혼하면 나중에 뭐 하고 야, 너무 정주지 마. 여자가 좀 긴장 관계를 해야지. 남자는 주도권 싸움을 해야 돼. 이 코멘트는 뭘까요? 그 사람이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에서 져가지고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쉬운 대로 말하거나 우리가 이른 나이에 결혼하니까 야, 되도록 결혼 일찍 안 하는 거야. 그건 뭐야? 일찍 결혼해서 후회하고 있다는 거죠. 뭐예요? 자기는 인지하지 못해도 또 교만의 큰 착각이 뭐냐면 사람이 교만하면 자기가 볼 수 있는 어떤 세계관이 줄어들어요. 자기가 아는 것만 보는 거고 이게 맞다고 보는 거죠. 이게 창피한지도 모르고 야, 네가 나한테 보이는 행동은 네 인생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어. 이 바보야. 더 많이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고 왜 저런 걸 했고 왜 이런 표정을 했고 왜 저런 옷을 입고 아는 사람은 많이 알수록 이 사람을 더 잘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교만하거나 어떤 공감 유련이 점점 타성해졌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걸로 이 세상을 재단하면서 댓글을 쓰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사람한테 상처 줘도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능이라고요. 공감 지능. 이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영상을 찍을 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뺏겼다 뭐 했다. 근데 이 며느리한테 하는 행동이 딸 같아서 그래. 딸 아니야. 그죠? 이 며느리한테 하는 행동이 얘가 어떻게 늙을지를 모르는 겁니다. 타성에 젖으면 그렇게 공감률은 상대방이 이 말 때문에 이 행동 때문에 어떻게 느낄지를 예상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 표현으로 양심이 죽어가는 겁니다. 인디언들 그 속담 중에 인디언은 양심을 아주 뾰족한 세모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이게 마모된대요. 그래서 나중에 거짓말을 많이 하면 이렇게 꼭지점이 걸리는 게 없는 거지. 참 좋은 인사이트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통찰, 이 비싼 계단은 뭐야? 여러분들이 깨끗하려고 노력하고 세상이 다 맞다고 하지만 내가 아니라는 그 가치관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깨끗하게 알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면접 보면 잘합니다. 이 열매가 있는 거예요. 면접 봐도 잘하고
여러분들 어떤 인사과나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직군에 있어요? 여러분 창업하시면 종업원 뽑죠? 내가 얘 괜찮다 했는데 알고 보니 막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들의 판단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판단력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큰 지식적 진보입니다. 최선에 있는 세련됨이에요. 이거는 성경적으로는 뭐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가장 세련된 지적 체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얘가 이제 그래서 얘 뭘 좀 아는데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잘 듣고 있죠 지금? 네. 우리는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가 믿고 있는 대로 행동한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라고 믿을 경우 그 믿음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무슨 말이냐? 야, 난 크리스천인데? 그러면 자기가 난 크리스천이라고 믿고 있어. 그러면 크리스천인처럼 행동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행동을 주관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내 행동을 주관한다. 오케이?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일을 실행하기는 쉽다. 그래서 행동과 정체성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면 이거는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최고의 모습이 되려면 다시요. 자기가 원하는 최고의 모습이 되려면 자신의 믿음들을 끊임없이 편집하고 자기 정체성을 수정하고 확장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 저를 아직 잘 모르실 때 제가 독서 멘토링으로 작년에 뭘 했냐면 김정훈 박사님의 에디톨로지를 했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있는데 아마 재미없을 거예요. 제가 결혼 초반에 읽었을 때는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4년 뒤에 똑같은 책을 읽으니까 좀 별로더라고. 근데 그 기본 그 골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디톨로지가 뭐냐면 편집력이에요. 편집력.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올바른 그 기둥은 거의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을 거시적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동할 때 좀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편집하는 거죠. 나는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류현지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얘는 더 했구나.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쟤는 크리스천이 아니야. 그러니까 안 따라할 거야. 이게 아니고 빼먹는 거야. 제가 왜 유튜브에서 막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이런 얘기 할까요? 내가 믿는 신은 교회 담 안에 갇혀있는 신이 아니에요. 이 교회 밖에서도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고, 이걸 물리적인 실제적인 현실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렇게 믿으니까 내 습관이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신을 믿고 있는 사람처럼 내 습관이 그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류현진의 입이나 어떤 사람 입이나 저 사람 말 속에 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신의 절대 법칙을 하나님은 알든 모르든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일정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보주의자고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상대주의자고 야 절대 진리는 없어,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거는 습관의 반대말이에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습관이 형성의 그 길이 있다니까요. 근데 상대주의자가 말로는 야 절대 법칙이 없어, 그런 길 없어 라고 말하면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습관을 간다고요. 조던 B. 피터슨은 이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서양 사람들은 자기가 1500년 동안 기독교가 이렇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서양 체계의 모든 정신체계는 기독교 체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계관 자체가 기독교적입니다. 근데 기독교를 반대하면서도 자기가 기독교 프레임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옛날 철학가 얘기하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약간 좀 자기가 이제 신앙심이 떠났대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데 철학가가 뭐라더라? 신이 있으면 선과 악이 있을 수 없다. 이런 명제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나한테 물어요.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C.S. 루이스와 어떤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멋있어 보이는 말은 첫 번째 문장부터 틀렸습니다. 네. 왜? 신이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거든요. 선과 악을 말하는 너 자체의 그 개념, 이 프레임 자체가 그러니까 선과 악이 있으면, 그러니까 선과 악을 따지는 너 말이 지금 신을 인정하고 있는 프레임이라니까? 자기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수정하고 확장한다. 뭐냐? 여러분들이, 저도 그래요. 박찬욱 감독 영화를 보기 싫은데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왜? 나 예술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게 최전선에서 얘네가 여기까지 왔네? 여기까지 왔네? 제가 느끼는 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뮤지컬도 보고 뭐 보도 드라마를 뭐 식당에서 와, 요즘에 제가 놀란 게 뭐냐면 TV가 없잖아요, 제가. 야, 최근에 아내랑 밥을 먹었는데 뭐 왼손잡이 며느리? 뭐지? 왼손 아내? 뭐지? 왼손잡이 아내? 시나리오가 너무 촌스럽더라고. 막 300억, 600억 이러던데? 다 안 보시는구나. 근데 식당에서 그 드라마를 봤는데, 야, 이 드라마는 진짜 예전이나 지금이나, 야, 저거 재밌다고 보는 거야? 막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뭐죠? 다 배운다는 거예요. 다 뜯어 먹는 거야. 뭘 보든 내가 크리스천이란 정체성이 있어? 내가 올바로 내가 맞다는 이 신념이 있어? 그 신념 두껍고 변하지 않으니까 뭘 보든 교회 아니든 바뀌든 여러분들이 보고 해석하라 이거지. 그 해석을 갖고 오라 이거지. 그러면 바뀌어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편집하고 수정하고 교정해라. 왜? 중심은 안 바뀌어요. 그거 이제 제 표현으로 은혜라고 하는 거고. 안 바뀌어. 사로잡힌 자는 바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유하라는 거야.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해석 자유하라는 거예요. 정말 아니면 그 칩니다. 쳐. 정말 아니면 다시 드러나니까. 이제 이건 깊은 얘기니까. 정체성은 경험을 통해 습득되고 익숙해진다. 엄밀히 말하면 습관은 정체성을 만들어간다. 이게 쌍방향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정체성과 그 정체성이 습관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습관들이 정체성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 앞에 보이는 모습 있죠?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죠? 이거는 제 습관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유튜브를 나도 하고 싶어요. 나도 유튜브 하고 싶어요. 나 뭐 유튜브 준비하고 있는데요. 신기하잖아요? 유튜브를 막 해도 왜 구독자가 차이 날까요? 제가 뭐라 그랬죠? 자아식 책에서 자기가 이거는 이 사람은 이 매력이 있고 저 매력이 있고 내가 판단해서 이 자아식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기가 인지도 못하는 90% 이상의 무의식 체계가 얘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무의식. 많은 유튜버를 보는데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B급 문화를 팔로우하고 이거 말고 우리가 뭘 봐요. 그러면 신을 믿든 안 믿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판단해요. 저 사람 공신력이 있네? 이걸 느낌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오케이? 느낌적으로. 이거는 제 유튜브 전략 작전과 이게 일맥상통한 이게 있거든요. 작은 성공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시는 분 혹시 있나요? 창피해? 좋습니다. 좋아요. 제 표현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의 겸손이 여러분들의 인격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기와 신념이 달라도 책임사자의 말을 이렇게 잘 들으시는 게 여러분들의 인격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겁니다. 종교적 표현으로는 이런 거예요. 큰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작은 승리의 깃발이 꽂혀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큰 승리를 우리는 얘도 말해요. 일확천금을 바라거나 우리는 다 꿈을 꿔요. 제가 대학생 때 수천 명 앞에서 강연하는 상상을 고시원에서 침대 마을이맡에서 스타크래프트 방송 보다가 그거 끄고 이제 자야 되니까 자는데 내가 상상을 해요. 그런 상상하면 피가 뜨거워져서 하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면 심장이 뛰어서 새벽 5시까지 잠이 안 와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결과만 보잖아요. 근데 지금 봐봐요. 여러분 내 학력 알아요? 여러분 내 나이 내 인생 알아요? 근데 유튜브 하나 보고 왔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의식 체계에서 실천력을 겸비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 그 모습을 이미지화한 게 내가 여기에 이루어지기까지 엄청난 반복과 연습이 있었다. 그게 뭐냐? 단번에 운 좋아서 해서 와 큰 성공 이게 아니고 하루하루 그 모습을 위해서 미시적으로 끊고 야, 내가 이 모습 하려면 이거 해야지. 작은 승리 깃발. 이게 무수히 많으면 투자입니다. 일종의 투자. 큰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은 승리가 있어요. 성경이라는 고전 문학,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신의 계시로 받아요. 66권을 믿으니까.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여러분 보편적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전 인류 역사상 태어난 사람이 만약에 200억 인구라고 해봐요.
면 신약에 나온 사람들, 그러면 12제자는 뭐냐면 200억 인구 중에 12명이 채택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태어났을 때 33년 사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곧 다시 오시고. 곧은 이제 말세주의가 아닙니다. 종말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얘기 되도록 안 하려고요. 피곤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33년 동안 신이 성육신을 하고 인간의 모습을 봤어. 내가 마을 사람인데 예수가 자랄 때 목숨 걸 봤어. 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선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한 겁니다. 신이 성육신한 걸 실제로 자기 육안으로 자기 시력으로 보고 그 사람과 말을 건넸거나 그 사람과 뭐 손을 접촉했거나 그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 근데 자기가 그런 게 굉장히 특별하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는 결과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되고 싶어? 아까 뭐 대통령이 되고 싶어.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그 놀리는 거 아닙니다. 진지하게 말씀드려요.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이게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그러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내가 자기개발적인 걸 하고 싶어. 책 읽는 사자 독서 멘토링을 한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여기까지 와야 돼. 7시까지 가야 돼. 이걸 하기 위해선 친구랑 영화 보는 걸 끊어야 돼. 남자친구랑 뭐 하는 걸 끊어야 돼. 이걸 희생하면서 왔어? 작은 승리의 깃발이라는 걸 인식하면 몸이 바뀝니다. 뇌과학적으로나 양자역학적으로나 다 증명됐어. 근데 이렇게 얘기해야 믿는데 우리는 먼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진지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쭉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습관은 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습관은 자신에 대한 가장 깊은 믿음을 개발하는 최고의 수단이다. 이 작가가 쓴 거예요. 제가 막 만든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나 자신이 습관이 되는 것이다. 정체성 챕터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정체성 챕터에서 그걸 보시면 이제 이분이 이 서머리를 해요. 이 챕터에서 중요한 것들을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거 읽어드릴게요. 행동 변화에는 3단계가 있다. 아까 뭐라고 했죠? 결과 변화, 과정 변화, 정체성 변화. 근데 이게 진짜다. 이 책이 건드리고 있는 본질은 이 부분이다. 습관을 변화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얻고 싶은 결과가 아니라 되고 싶은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되고 싶은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정체성은 습관으로 만들어진다. 모든 행동은 자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관한 증거가 된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무슨 말이 알아듣겠는데 근데 모르겠는데 이러면 나중에 책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스펀지처럼 빡빡 이렇게 빨아들이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면 자신의 믿음을 끊임없이 편집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수정하고 확장해야만 한다. 아까 그거죠. 습관이 중요한 진짜 이유는 더 나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스스로에 대한 너가 너를 알아가는 너의 자각이 변할 수 있으니까 습관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 책을 통해서 그 밖에 서머리라고 제가 한 거는 그 밖에 이 책에서 여기에서 이제 스티커 붙여놓은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재밌는 거 하나 읽어드릴까요? 인간의 온갖 감각 능력들 중 가장 강력한 것이 뭘까요? 시각이래요. 시각. 오감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강력한 90% 이상의 퍼센티지가 시각입니다. 시각.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눈이 멋진 분, 이거 뭐라고 하지? 비하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린 비장애인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분이 있고, 보이다가 안 보이는 분의 그 스트레스의 근원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인간의 신체는 약 1100만 개의 감각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 이 중 어림잡아 1000만 개 정도가 시각적인 자극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보는 것, 작은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가 하는 일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을 관리해라. 보는 것을 관리해라. 뭐 좋은 습관 하려면 그걸 매력적으로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방법론적인 게 있는데 하나만 이제 밑줄 치는 거 재밌는 거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보는 걸 관리하십시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얘가 이런 것들이 현대 세계의 초정상 자극이다. 이런 것들은 모습을 극도로 과장해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끌어들이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본능을 풀어헤쳐 과도한 쇼핑 습관 내일 택배 오실 분 있어요? SNS 습관, 포르노그래피 습관, 식습관으로 우리를 이끈다. 뭐가? 시각이. 그래서 얘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래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뭐죠? 유실론.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 세계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세상에 끝이 있다는 그걸 관념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 끝으로 가면 갈수록 자극적이 된대요. 시각적으로. 더 인스타그램에 맛 사진이 더 뛰어날 거고 더 여자들이 더 아름다운 필터가 나올 거고 더 우리 눈을 자극한대요. 더 맛있게 먹어서 내가 누르지 않아도 이제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으로 해가지고 집에 내가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통닭이 배달되거나 이런 시대가 도래합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게 대기업 알고리즘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말고 대기업 알고리즘은 유튜브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여러분들이 말하고 여러분들이 되고 싶어하는 말에 관심이 없어요. 인공지능 딥러닝 이게 무슨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실제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뽑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친 어떤 자극에 대해서 진짜 다른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실제로 여러분들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는 겁니다. 알고리즘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가 되고 싶어서 막 이런 코스프레. 이거는 이제 크리에이터 멘토링에서 잠깐 할 얘기인데 인스타그램이 갖고 있는 예술적인 그게 엄청납니다. 예술이 바뀌었어요. 뭐가 작품이냐의 개념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뭔지 아세요? 여기 예술 영역 있으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개인이 개인을 연출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예술의 정체, 의미와 정의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들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을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기업들이 착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고 싶어하는 걸 꾸미는 걸 얘는 이걸 원하는구나 하면서 덱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1초라도 더 있을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너 같은 종류의 사람은 이걸 더 무작위 사진이라고 하면서도 이걸 더 보여주면 네가 인스타그램 더 오래 있는다? 이거예요. 왜? 걔네들은 인격이 없거든. 데이터로만 움직이거든. 이해가 되시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건강한 인격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걸 골라봐. 그러면 얘네들은 이런 사진들을 골라보는 애들이 그 다음에 보거나 이런 사진을 보는 애들이 좋아요를 많이 누르는 컨텐츠들을 보여줍니다. 내 알고리즘을 내 의지와 이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나 여러분 추천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과거 행동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많이 보는 걸 깔아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좋은 얘기 많이 해주는데? 그래서 이런 책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얼른 정리하고 질문 받고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기에서 이제 콧물이 나오네. 우리가 이 책을 이렇게 했어. 정체성. 이거 좋은 거 하나 배워갔다. 그래, 내 정체성을 바꿔야지, 뭐 해야지. 근데 이 책이 건드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드리지 않는 부분. 전혀 언급하지 않는 부분. 맹점. 뭘까요? How? 예, 맞습니다. 또, 미시적으로 다가가 볼까요? How? 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왜 제가 그러면 서론 부분에서 이 앞부분에서 이건 중요한데 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방법론적인 뒷부분을 왜 안 하냐면 그래, 정체성 변하면 그래, 습관이 되지, 뭐 어쩌고 되지, 오케이, 이 본질을 좀 건드리긴 하네. 근데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 책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면 똑같은 프레임입니다. 성공할 인자를 미리 갖고 있는 애들은 이 책 읽고 내가 맞았네? 뭐하네? 정보 습득해서 더 좋은 길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초반에 흘려가면서 말한 게 뭐냐면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무슨 말이냐? 제대로 짚어주는 뇌과학, 최신 뇌과학 책, 최신 인지과학, 심리, 행동심리 아무리 그런 책을 봐도 안 바뀌어요. 왜? 정보가 여러분들을 바꾸는 게 아니거든. 무신론자들은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 얘기해. 막 가까워. 진리, 내가 생각하는 진리랑 뭐 비슷한 것도 있고, 얘가 이렇게 하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 무신론자가 이렇게 자기가 맞다고 하는데,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역시 하나님 교회 밖에도 살아계시군요. 나 혼자 은혜 받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그거요. 그래서 이 책 다 읽었는데, 이 책 다 읽어서 무조건 사람이 바뀌나? 전 세계 사람들, 우리 한국 베스트셀러, 이 책 여러분 다 내가 이렇게 설명해주면 여러분들 내일부터 막 다른 사람이 되나? 관성이 있잖아요, 관성이. 종교적 프레임으로는 죄의 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습관을 어떻게 이렇게 끊는 방법, 저렇게 끊는 방법. 근데 본질, 마지막 마침표가 없다. 이게 마침표야, 저게 마침표야.
그래서 이 책 부록에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막 멋지게 써놨는데 조잡하게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뭘까요? 이 책에서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이거 사적인 얘기인데 제가 6월, 7월에 이제 청소년 그 교회 수련회 때 이렇게 몇 군데 가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책임 사장님 뭐 말해주세요 이럴까요? 아, 독서 멘토를 너무 좋았습니다. 막 그거 해주십시오 이럴까요? 아, 책임 사장님 크리스천 연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할까요? 이거 진짜 비싼 건데 나 이거 정기적으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나 너무 다 쏟아내. 3달 되면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서 여러분 안 오면 어떡해? 이게 내 인생으로 깨달은 건데 믿음과 사실에 대한 개념 한번 볼까요? 이건 종교적인데 한번 들어주세요. 이제 종교적 지식이 없는 분들은 그냥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이제 12제자가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뭘 받아요. 뭘 만나. 예수님이랑 바톤 터치한 뭐가 있거든. 그 사람이 이제 들어와, 그분이. 얘네가 전인격적으로 바뀌어. 무서워서 덜덜 떠다가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이제 난 예수님이랑 똑같이 죽을 수 없으니까 십자가 거꾸로 달아주세요. 이런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야. 습관과 정체성 자체가 뜯어 고친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가 그러니까 막 그 반론하는 것 중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 변증적으로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그래 좋다. 근데 크리스천? 그래 뭐 예수 역사적 사실이라고 해보자. 근데 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예수를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치자. 그래 시체 몰래 뺐다고 치자. 그러면 네 같으면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버릴 수 있냐? 한두 명은 그럴 수 있어요. 자기 명예욕에 미친 사람들은. 근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라고 하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짜라고 하면서 죽어버린단 말이야. 왜 그럴까요? 믿음이 좋아서? 이거 엄청난 깨달음인데?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에요. 신학적으로 제가 논쟁하자는 게 아닙니다. 왜 그 사람들은 12제자나 그 당시 사람들, 초대 교부나 이런 사람들은 왜 진짜 자기가 거부하지 못했냐? 왜 죽음까지 이기면서 자기의 그런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진짜라고 믿던 것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냐? 왜?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왜? 그 사람들은 사실이거든. 믿음과 사실이 다른 겁니다. 예수를 봤다 이거야. 그러니까 잠깐 일로 와보십시오. 장난이야? 장난 아니고 비유예요. 일로 와보십시오. 사실은 제가요.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성계가 살아있어요. 저기 4호선 저기 타면 3번이라는 데 나오는데 거기 뭐 어디 노래방 지하 3층에 지금 몰래 계십니다. 그래, 미친놈 아니야? 이러다가 막 시비 붙어서 막 주먹으로 때려. 근데 내가 막, 있다니까. 이성계가 있다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이성계를 진짜 봤다고 해봐요. 내가 그 말을 바꾸겠어요? 진짜 봤는데? 진짜 부활한 그 몸으로 육성을 내가 들었는데? 그분이랑 같이 식사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유머감과 미친 빵빵. 우리 같으면 드라마 심파 있잖아요. 심파. 막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막 잔잔한 배경을 막 클로즈업, 조명하고 뭐하고. 이야, 그러면 눈물 팡!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그 눈동자 보고 내가 심장이 정말 터질 것 같아. 이 자괴감으로 어떻게 하나, 이 트라우마 어떡하냐. 가룟 유다는 죽을 용기까지 있었지. 나는 죽을 용기도 없고, 나 고기 하면서 뭐 하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막 극적으로 바닷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막 하늘에서 막 베드로야 막 이럴 것 같은데, 고기 굽고 있다고. 고기 굽고. 생선 굽고 있다고. 야, 배고프지 않냐? 야, 이쪽으로 와서 이 생선 좀 먹어볼래? 누굽니까? 예수님 같은데. 막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 프레임이 여러분들의 복음을 방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나 12제자는 실제로 예수가 부활한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 부인해 해도 이건 부인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분을 봤다니까? 사실입니다. 사실. 그 사실이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제자들의 습관을 뜯어 고칩니다. 반대예요. 이 사실을 체험한 경험이 이 책이랑 전혀 다른 얘기죠.
이 사실을 체험한 이 어떤 사건을 했던 경험, 이걸 어려운 말로 체득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경험적 지식이라고 해요. 경험적 지식이 이 사람의 습관과 정체성을 바꿨다고요. 이 책에서 언급 안 하는 거 뭐예요? 당연히 무신론 책이니까 유신론적 얘기를 절대 안 하지. 어떻게 하면 습관이 바꿔요? 외부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유신론과 무신론을 정리하고 책을 보십시오. 이게 이겁니다.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카이스트 교수, 난 논리야, 난 사실에 기반해서만 글을 써. 이거는 야 무슨 요즘에 종교, 그러면서 장명하려고 무당한테 찾아가고 자기의 믿음과 생활이 다르단 말입니다. 아, 너무 진지한데? 이해가 되시죠? 외부적 존재를 믿고 있으면서도 그걸 부정하면서 명예 찾고 자리 찾고 이러면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뭐가 정답인지 막 흩어요. 오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책에서 놓치고 있는 게 뭐냐? 영적인 겁니다. 아직도 신내림 받는 사람 있어요. 그죠? 우리가 거부하기만, 제가 이제 그 영상 나중에 찍어야 되는데, 타로는 본질이 뭐죠?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미래를 왜 알고 싶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미래는 왜 알고 싶어? 타로 하면서 이렇게 한마디 한 거, 그게 귀 속에서 남는 거예요. 그거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게 영적인 것들을 하면, 그러니까 무신론적인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수박 껍질이에요. 알맹이는 하나도 빼놓고 껍질로서, 야, 껍질 이러니까 속이 이럴까? 껍질이니까 노란색일 걸 유추할 수 있어. 그러다가 세상이 이렇게 난잡하게 된 거 아닙니까? 조던 B. 피터슨 교수가 말하잖아요. 하물며 진화론을 믿는 사람도 절대 법칙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습관이 뭐예요? 습관?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이 개념 자체는 인간의 인생에서 변하지 않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는 게 습관의 기준입니다. 이 절대성. 그러면서 이거를 인지하는 거의 끝? 야, 인지하고 이렇게 하면 기술적인 거 이거 해봐, 매력적으로 만들어봐, 뭐 해봐. 그게 됩니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나? 외부적 요소. 저는 그거를 이제 너무 종교적인 단어긴 하지만 그거를 이 은혜가 영어로 그 선물이잖아요. 예.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바뀐다는 주의입니다. 그게 지저시스트예요. 예수가 나를 도와야 내가 바뀐다. 나는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건강하다고 하는 습관을 내 의지적 이거는 그러니까 자유지와 어떤 뭐 복잡한 문제인데 거기까지 가진 않고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최근에 제가 완전 슈퍼 개꼰대잖아요. 야동을 보지 마십시오. 뭐 술 먹지 마십시오. 그거를 못해요. 우리는 못한다고요. 제 표현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외부적 요인을 끌어온다는 겁니다. 은혜. 나는 그걸 예수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기승전 예수가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지저시스트니까. 근데 이 책에서 놓친 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육적으로 있었을 때는 물리적 사실로 이게 체득이 되니까 우리랑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선 그분들보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생각해봐요. 내가 예수 때문에 지저시스트 하면서 제가 돈 벌려고 하면 좌파 얘기하고 문재인 칭찬하면 돼요. 내 글 설득력으로 진보 정권 하며 페미니스트 옹호하면 돈 번다고요. 명예 찾는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겠지?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좀 다른 건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사자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의 주장은 여러분들이 하나 더 생각하면 이거는 이제 좋은 아이템인 겁니다. 나에게 습득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 오케이? 그래서 사실과 믿음, 이거는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는 이제 믿는 거지. 이 얘기하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내 시력으로. 그리고 예수의 육성을 내 귀 청력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 본 적도 없어. 근데 난 맨날 사랑한다고 두 손 들고 찬양하거든. 희한하지 않아요? 동성애는 싫어하는데 예수님 남자인데 난 맨날 사랑한대. 왜? 아가페적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내 인생을 거는 투자 개념이죠. 투자 개념. 이 투자 자체, 이 근원 자체가 뭔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논리적으로 설파하려고 하는데 세상을 움직이는 건 논리가 아닙니다. 예, 아무리 뇌과학 그러면 힌트는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근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인, 외부적 힘을 여러분들이 인지 한번 해보시라. 오케이? 그래서 나 지저시스트니까
그래서 그게 저는 예수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습관이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형,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는 건강하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좀 이렇게 타성에 젖어 있어?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건강하게 이 젖어 있던 게 말려지면서 내가 맞다고 생각해. 내가 이틀 전에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네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자기개발적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이거 너무 재수없는 얘기인데 그 결과론적인 열매 중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게 책 읽는 사자라는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이 아니고 컨텐츠죠. 예. 바뀌어요. 예, 못 끊는 걸 이제 외부적인 요인을 하는 거지. 저한테 메일 쓴 분들 중에 제가 아까 말하려고 했던 게 그겁니다. 우리는 지금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뭐 내가 원하는 머리 스타일,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모형을 하고 여기 찾아와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모임에서도 그 말을 했는데 우리 캠프파이어 하잖아요? 3일, 4일 합숙하잖아요? 누가 한 명 딱 울면서 사실은 우리 아빠가 이러 시작하잖아요? 그럼 다 나와요. 다 나와. 인생은 엇비슷합니다. 우리가 아닌 척해도 본질을 건드리면 내 안에 상처나 이런 게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책 읽는 사자랑 이렇게 만나는 건 우리가 사회에서 만났으니까 그런 건 있는데 메일은 뭐죠? 익명성과 글이 주는 힘이 있으니까 이 껍질, 영적 화장, 사회적 화장을 벗고 진짜 고민을 말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얼마나 치가 떨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어떤 메일은 이만큼 썼는데 감당이 안 돼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진지한 것도 있고. 이 얘기를 왜 했지? 그래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여러분들 오늘 독서 멘토링 오셨어요. 책 읽는 사자의 캐릭터를 보고 설득을 갖춰서 여기 오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겁니다. 제가 왜 지저시스트라고 하면서 예수에 미쳐가지고 예수 하는 줄 아세요? 미치는 소리 들으면서 왜 예수 하는 줄 아세요? 나는 내 인생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걸 줄 수 있다고 하는 게 결론이 귀결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부자처럼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막 돈 빌려달라고 뉘앙스를 풍기는 사람이 있어. 근데 무조건 도와주는 게 선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도와주는 게 착한 사람 프레임이 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뭐 500원짜리 동전보다 이 사람의 정신을 뜯어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중요한 분을 만났는데 나중에 여러분 업데이트 할 때 그분이 누군지 알 거예요. 그거 올라가면 이제 안 오는 분도 계실 수 있겠다. 재밌죠? 근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말하고 싶어.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는 사람 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왜 죄인인지 못 느껴서 아주 괴상해서 막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아니 내가 왜 죄인이야? 이게 안 느껴지는 거지. 이걸 솔직하게 반응하는 게 이제 건강한 정체성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책을 읽고 다큐멘터리를 보고 미디어에서 말하지 않았던 역사를 공부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이 현실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예민한 주제죠. 왜? 진보를 사랑하시는 분은 그게 선이란 말입니다. 제가 너무 미친 놈인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말하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신이시여, 내가 왜 나를 동북아시아 남한에서 태어나게 했나요? 영어권이 아니라 유럽권이 아니라 왜 나를 동북아시아에서 태어나게 했을까? 퍼즐을 맞추는 겁니다.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태어났어. 그럼 내 사명이 뭘까? 뭘까? 탐구하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면 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어떻게 주지할 거냐? 현실 정치를 신문의 사설을 분석해서 하루하루 영상 찍으면 유튜브 조회수가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네이버 포스트나 이제 제가 네이버 본사에 불러가서 인터뷰도 했어요. 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왜 인기 없는 주제로 이렇게 욕먹을 거 알면서 이렇게 할까요? 왜? 정답을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이 사회에게, 내가 이 나라에게 나 기껏 살아봐야 100년인데 이거를 위해서 내가 가장 좋은 걸 줄 수 있는 게 내 인생을 아무리 탐구해봤을 때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뮤지컬 배우로서 주인공에서 박수 받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천 명 홀에서 노래해도, 홀이 아니에요. 전문 홀이 아니고 교회 본당.
대형 교회에서 특송해도 안 떨리는 겁니다. 왜? 이게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정신이, 이런 아이덴티티, 나라고 하면 지저시스트, 우리 표현으로 하면 크리스천의 이 정체성을 내가 저렇게 살고 싶어. 그러면 저의 롤 모델은 뭘까요? 예수죠. 그게 나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난 예수는 아니고 노무현인데, 난 예수는 아니고 뭐 마호메트인데, 난 예수는 아닌데 우리 아빠야. 그러면 그렇게 일단 사세요. 뭐 그거 어떡합니까? 자기가 뭐 못하는데. 근데 나는 그렇다고. 근데 이거를 유튜브에서 주창하는데 누가 이걸 볼까? 30분 넘는 영상을 누가 볼까 하는데 댁들이 오셨네. 여러분들이 오셨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갈급하시거나 뭐 하거나, 그래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3년 전에는 세상 일부러 베스트셀러를 골라서 이걸 복음으로 풀어줘서 이렇게 했습니다. 코리아 트렌드 2015를 읽고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준비해야 돼, 저렇게 준비해야 돼,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내가 전문 사역자는 아니니까 지금은 이제 책 읽는 사자는 지저시스트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애가 유튜브에 한 명 있는데, 얘는 막 기승전 예수라고 하는데, 얘가 베스트셀러 분석하는데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끄덕끄덕 하는데, 얘가 그렇게 분석하는 거 넘어서 얘가 주창하는 것들을 연결하는데 그게 설득력이 있어 보여. 이래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오늘 저번 달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저번 달 오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3시간 전과 3시간 후가 철학적 의미에선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3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 듣는 이야기거나 여러분들이 뭔가 이건 진짜 좀 설득력 있는 인사이트네. 여러분들이 그걸 습득하고 자각하시고 나는 실천력 있는 사람이었네. 야, 크리스천이 이렇게 보시는 거야? 야, 이런 외부적 이런 것들이 은혜가 이런 의미였단 말이지. 그러면 그걸 알기 전과 후가 전혀 다른 사람인 겁니다. 다른 사람. 성장한 거죠. 장담할 수는 없는데 습관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말하는 정답은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고시원에서 스타크래프트 보다가 TV가 그런 것 같아요. 채널을 계속 돌리게 되잖아요. 끄질 않고 계속 돌려. 그러면 내가 머리맡에서 침대 이제 발 밑에 TV 채널을 돌리면서 이건 아니야. 그래서 다음 날에 사장님, 고시원 사장님, 몇백 몇 호, 318호 TV 빼주세요. 그리고 이 TV 자리에 책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진짜 이건 아니야. 이러면서 제가 주창하는 거 있죠. 100번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01번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습관이 바뀔지. 제가 믿고 있고 제가 증거된 어떤 체득된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마무리를 해드리는 걸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좀 오시는 보람 있었나?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한두 개만 받아볼게요. 질문. 유튜브 하실 때 카메라 찍을 때 아내가 계속 있나요? 이런 거 물어봐도 돼요? 아내가 찍고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면 저 혼자 찍어요? 유튜브 프로그램 못 쓰십니까? 파이널 커플로습니다. 책을 읽으실 때 읽고 따로 정리를 하시나요? 아니요. 안 해요. 그러면 맨 처음 읽으셨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책들 읽고 시작을 하셨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 됩니다. 네, 그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저는 기질적으로 소설을 싫어해요. 소설가의 정체성이 넌크리스천이면 난잡하거든. 이 소설에 내가 6시간, 7시간 저는 속독을 못해요. 정독을 해야 되는데 내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저는 대학교 4학년 때까지는 이 틀에 갇혔어. 믿음의 체계를 수정하고 교정하고 편집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없어가지고 4년 동안은 기독교 서적만 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소설, 남자는 거의 그래요. 여러분들 아까 손 들었지만 비소설을 요즘에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비소설을 제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래서 교보문고에서 그때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어떤 거냐면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제 플래티넘 회원이거든요. 많이 사니까. 다 빚이에요. 근데 책을 많이 사는데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귀결되는 두 군데 카테고리가 있어요. 하나 뭐냐면 법이고 과학입니다. 근데 그 법과 과학이 인권이라고 하고 과학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하면서 또 좌파적인 책, 정치 보면은 다 좌파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읽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분이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이 출판사가 어떤 성향인지 모르는데 내가 잘못 읽었다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근데 생각보다 안 무너져요. 네. 제가 이제 홍대 쪽에서 좀 살 때가 있었는데, 홍대 이 타락의 도시 같은데 내가 막 클럽 가게 되면 어떡하지? 근데 생각보다 그런 장소에 한번 갔는데 생각보다 안 무너지고 관심도 없더라고요.
지금은 연남동이 핫플레스였는데 연남 그냥 홍대 입구역 2번 출구와 3번 출구 들어가면 홍대랑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동네예요. 마주칠 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기가 또 샜는데 자연스럽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부터 읽으시면 이렇게 그 책 안에서 책 소개가 있거든요. 이 책에서 좋다고 하는 책들을 이렇게 한 권, 두 권 가면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왜 기록 안 하냐고 했냐면 했는데 전 그거예요.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입장과 그런 거 있잖아요. 강의할 때 이거 강의할 때 받아 쓰는 것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써도 안 보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쓰신 분 너무 죄송한데 어떡하지? 막 쓰면 집에 가서 봐야 되는데 안 보더라고.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그래서 눈 보고 내 무의식적으로 영향 받으면 나는 그게 비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하나. 네. 오늘 이제 습관에 대해서 알려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 습관이 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다른 거잖아요. 뭐 다이어트라든지 아니면 TV 보는 거라든지 아니면 신문에서 어떤 부분을 본다든지. 근데 저는 책 읽는 사장님께서 다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생각의 습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생각의 습관이요? 네. 이거 비싼 건데? 모세가 죽기 전까지 계속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성 어거스틴의 책을 보면 기억과 복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억력이 중요해요. 잊지 말라는 거지. 생각의 습관은 뭐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정보를 잊지 말아야 돼요. 제 지저시스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을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저의 생각의 습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예. 질문이 두 개 있는데요. 예. 생각의 필터가 깨끗해야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 이게 그 생각의 필터가 깨끗하다는 표현 말고 다르게 혹시 표현이 가능할지 제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모세도 못 본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했거든요. 마음이 청결하면 제 재능 중에 하나가 제가 뮤지컬 배우라고 했는데 노래는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배우들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노래를 잘해서 연기를 하는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뮤지컬 학과 나왔는데 성악가 애들이 주역다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연기 베이직인데 무슨 얘기 해드리냐면 코치가 연출가가 이렇게 볼래 저렇게 볼래 자기가 어떤 주문인지 알아요. 근데 배우들이 그걸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데 안 돼요. 왜? 괴리가 있으니까. 인격과 이상이 괴리가 있으니까. 근데 복음의 사람은 신앙과 생활이 합일시되면 깨끗해진다는 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의 주문을 받고 할 수 있는 행동력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좀 종교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네. 죄를 짓지 않으려는 마음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성령 충만을 그렇게 언어적 변환을 하는 거죠. 결국 성령이 충만해야 마음이 청결한 걸 뭐냐면 정직해야 돼요. 내 영에 정직하고 뭐하고 그러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떤 뉘앙스로 말했지? 뭐했지? 곡해의 빈틈이 줄어드는 거예요. 곡해와 왜곡과 오해의 빈틈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유튜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니처럼 살면 뭐가 좋냐? 그럼 저는 그래요. 판단력이 생겨요. 그 판단이 깨끗하게 볼 수 있는 어떤 필터의 어떤 청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려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깨끗해져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죄송한데 두 번째 질문부터 일단 받아볼까요? 예. 두 번째 질문은 고시원 얘기 잠깐 하셨었는데 예. 고시원에서 10년 전 스타크래프트 방송 보다가 이게 아니다라고 시작하셔서 TV를 치우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분명히 그렇게 이게 아니다라는 시간이 많이 보내셔서 그렇게 되신 거죠. 아마 짧지 않은 시간을 계속 이게 아니라는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결정을 그 느낌이 드신 거잖아요. 예.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네. 사실 질문은 이게 아닌데, 근데 그때 이제 TV를 치우고 그때부터 책을 쌓기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 그 당시에 그게 책이 아니라 다른 어떤 거일 수도 있었을 텐데,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게 운동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왜 그때 책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19살 때까지 운동을 좋아했죠. 저도 남자인데
점심시간에 운동장 안 나오는 애들을 이해를 못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그 인격적으로 제가 신을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제 편하게 말할게요. 질문 타임이니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왜 저 사각형 골대라는 거에 공을 열심히 차기 위해 땀을 흘려야 되지? 승부욕이 없어진 거예요. 왜? 삶의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그때 고시원에서 책을 안 쌓고 뭐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랬어요. 너무 사적인 얘기인데. 한 권, 두 권은 있었는데, 제가 19살 이전까지 교과서도 끝까지 읽어본 애가 아닙니다. 예. 그러면 하나를 만났어. 더 알고 싶어. 성경은 뭔가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이 원액적인 책을 좀 세상적으로 쉽게 풀 수 있는 책이 있지 않을까? 왜 책이냐면요.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책을 본 거예요. 알고 싶은. 지적 욕구가 19살 이후에 처음 생긴 거예요. 예. 마지막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나중에 더 생각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계기가 있잖아요. 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좀 돌아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거예요.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예. 저는 세계관 자체가 이 책에서도 환경의 중요성을 말하는데 그런 적은 개인적으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흔들린 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개인차가 있어요. 그렇다고 근본적으로 의심이 안 드는 것도, 의심이 드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건강해요. A.W. 토조 목사님은 그걸 필요한 혼란이라고 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20살까지 그냥 따라다니다가 자기 지적 수준이 딱 오면은 대학 교수 말 듣고 무신론 말 들으면 확 이게 설득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갈등이 생겨요. 그 갈등을 필요한 혼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 체계가 엄마 아빠 믿음이 아니고 자기 믿음으로 치환이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쉬운데 딱 하나만 더 받을까요? 책 읽는 사장님의 사명이 뭐예요? 사명이요? 사명? 예수를 전하는 거죠. 예. 세상에서 예수를 전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강남에서 하나 빌려가지고 자기계발서 얘기하면서 끝에 예수 얘기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그 프레임, 세속적 프레임. 저 창피한 새끼. 제가요, 초등학교 때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막 온몸에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소름이 났던 게 뭐냐면 교실에서 예수 얘기하는 애들 막 닭살이 돋더라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무슨 쟤는 저런 얘기하나. 근데 그런 스타일이 저희 아내였어요. 초등학교 때 떡볶이 먹자, 달란트 시장 하자 막 전도 왕의 아내였는데 전 반대였어요. 반대. 교회 밖에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이랬는데 그게 바뀌더라고요. 예. 예,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연기면 여러분들 오지도 않았을걸? 예, 내가 진짜라고 진짜 제대로 믿는다는 느낌이 여러분들의 무의식을 설득한 겁니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10시 5분인데 내일 오시는 분 혹시 있나요? 두 분이나 계시네요. 내일은 또 재밌게 우리 연애 사랑 얘기를 하자고요. 이게 여러분 홍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다음 달 그 밴드 공지에 또 해드릴 겁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책. 그래서 오늘 너무 즐거웠고 돌아가는 게 안전하게 잘 가십시오. 안녕. 뿅.